자, 오프닝 라이브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바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 내외로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가 0.98% 마이너스. 미국의 하락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잘 버티는 그런 수준이지만 어쨌든 2551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스닥은 0.76% 마이너스 729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장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미국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1%대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마지막에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왔어요. 이따가 예.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 살짝 뒤집어지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미니 선물도 좀 돌릴 거고 우리나라 하방을 조금 덜하게 하는 요인이기는 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간에서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일부 종목군들이 또 움직였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종목군 그 이제 전고체 쪽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쪽 뭐 이런 애들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일단 초반에 수급 쏠릴 거고 또 나머지 이슈 부각되는 쪽으로 수급이 순환매가 될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김정현 본부장님. 네, 비슷합니다. 일단 그 가장 컸던 것이 어저께 소부장 많이 빠진 것이 오늘 얼마나 반대하느냐가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그 브로드컴이 주가가 좋게 반응한 거는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그게 소부장들 브로드하게 다 이렇게 끌고 갈지는 조금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미국장에 빠질 때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큰지막한 거 이런 것도 뭐 테슬라도 포함해서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큰 거, 2차전지 큰 것들이 얼마나 버텨낼지도 관건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솔님이 이렇게 방산이나 뭐 또 아니면 또 음식료 같은 거 좀 안정한 거 이런 쪽 일부에서만 스트러글링 하나 이렇게 되면은 장은 뭐 1% 이내로 하락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9시 4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락폭을 더 넓혀 갈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빨강색을 보일 수 있는 반등 기회를 찾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하락세인데요. 1위부터 12위까지는 다 하락세입니다. 1% 넘는 애들, 하락폭의 애들만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5% 떨어져서 53,500원, 하이닉스가 2% 떨어지면서 188,600원, LG엔솔이 1.2% 하락, 현대차가 1.1% 하락, 셀트리온도 1% 하락입니다.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어제 5% 상승을 뒤로 하고 오늘은 1.6% 마이너스네요. 오르는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2% 오릅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30만 1,500원 이렇게 올라가고요. 현대모비스도 강보합이지만 삼성생명과 함께 두 개가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이버랑 같이 카카오도 또 떨어지네요. 어제 상승에 이어서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건 두산에너빌리티가 3.4% 마이너스로 가장 낙폭이 큽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고려아연이 3% 정도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방변 다 떨어지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4%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랑 같이 LS랑 LS 일렉트릭도 어제에 이은 추가 하락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 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데 금양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다른 종목들 2차전지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휴젤이 3%대 가장 많이 밀리고 파마리서치도 1.5% 마이너스. 반대로 리노공업은 1% 정도 오르고요. SM도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리콘2 요 정도? 제약바이오랑 뭐 다 안 좋네요. 반도체 일부 소부장, 원익 IPS, ISC 뭐 이런 애들 강보합 1% 뭐 요 정도인 거 빼면은 화장품 일부 종목 실리콘2랑 뭐 VT 1% 반등하는 거 빼면은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특징적인 부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뭐 비슷합니다. 유리기판 그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스튜디오 미르나 M83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에서 일단은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게 했었던 전고체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은 엔터랑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긍정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이 좀 시끄러우니까 기타 다른 지역에서의 뭔가 좀 길을 찾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는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로열티를 받은 거는 그냥 계속 유지지만 어쨌든 계약이 좀 해지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쪽이 많이 빠졌어요. 전일 미국 장에서 네.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뭐 비스트라 에너지나 거의 10%에 육박하는 하락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유틸리티 쪽은 좀 쉬어갈 수 있고요. 또 미국의 기술주들도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겸사겸사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또 지수가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군들이 일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폭이 크게 나왔었던 산업군들이나 종목군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는데 이게 미국 장 끝나고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뭐 비축 자산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코멘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외신 보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일부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특징적인 부분. 오늘 뭐 오른다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오른다고 얘기 하신 거 그나마 보탠다면 버틸라고 하는 게 음식료 정도 버틸라고 하는 정도 스트러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플러스 해보려고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정도 흐름이고 이렇게 방어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뭐 저기 통신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쪽으로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방산도 조금 약간 초반에 조정을 좀 받는 느낌을 좀 받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가면은 장은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요. 반도체는 삼성하이닉스가 어제 버틴 거는 뭐 저기 그 브로드컴 마벨 이슈가 별 관계가 없다고 해서 버틴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전체 장에서 미국에서 다 빠졌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올라간 이펙트는 어제 많이 빠진 거 있죠. 리노 ISG 그 정도를 반등을 해주는 거는 되는데 그것도 엄청 세게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 거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빠진 거에 뭐 6분의 1, 7분의 1도 안 올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브로드컴은 마벨보다는 매출이 한 7, 8배 높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 따지면 시장의 정상이라면은 그 애플 대 애플 비교하면 8대 1은 아니니까 한 1대 3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 어저께 15% 빠졌어. 아니, 마벨이 15% 빠졌는데 오늘 똑같은 이유로 이게 올라가면은 장은 어저께 내려간 거에 반 이상은 복구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 내려간 거에 반 이상 복구 안 된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했을 때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는 리세션하고 트럼프가 붙인 게다. 그래서 이제 뭐 미뤄졌지만은 관세를 미뤄졌지만은 뭐 4월 1일 가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비관론이 좀 어저께 좀 약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여파가 대형주 민감한 주식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 말고 대만도 열어봐야 되고 일본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비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쉽지 않네요. 역시 금요일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1% 넘게 떨어지는데 유한양행의 오늘 하락세 요게 그 신약 후보 물질을 뭐 반환한다라는 소식이 있나 보네요. 독일 제약기업한테서 이중 작용 항체인 땡땡땡땡의 개발 중단을 통보받았다. 기술 수출했는데 이거를 뭐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치료 개발 중이었는데 그거가 중단된다는 그런 소식. 오늘 5% 밀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3% 밀리고 LS 일렉트릭 3% 밀리고 한국조선해양도 3% 밀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3% 밀리고 조선주 변압기 뭐 저기 다 안 좋네요.
방산도 밀리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다 1.6%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는요, 오늘?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쪽은 미국의 기술주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쪽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전일에 LS 그룹주의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센티에 좀 훼손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방산이랑 조선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산은 방위비 증가가 과연 우리나라에게 정말 큰 수혜가 될까? 약간 요런 의문점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우리나라가 탈락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수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산업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볼륨이 늘어나는 거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다음에는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재건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조선도 장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한 2, 3분 지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중국 쪽으로 지금 수급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컨텐츠 쪽, 그 다음에 게임, 그리고 엔터, 음원 뭐 이런 쪽이 어제부터 막 들썩거리거든요. 뭐 쌈지 엔터 이런 애들도 올라오고 다 중국 관련된 쪽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넘어가서 나머지 지금 우리가 수급이 제한적이니까 이런 애들이 가면 좀 기존에 놀던 쪽에서 좀 차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순환매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 코스피 대형주 뭐 시노펙스, 뭐 LTC, KC텍 뭐 이런 애들은 왜 올라가는 거예요? 시노펙스가 뭐예요? 그 바이오. 그거 바이오죠. 바이오 아니 네, 바이오죠? 바이오예요, 바이오. 네. 시노텍스. 무슨 5개 상급병원 환자 대상으로 테스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국내 최초로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 임상 시험을 성공했대요. 59년 만에 쾌거라고 하네요.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한 6, 7개월 전에 한번 그 회사를 소개시켜 드렸었어. 시노펙스? 네. 그때 아무도 관심 없었지. 네. 근데 그게 한 방은 있는데 그게 오래 기다린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뭐 나왔나 보네 느낌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올라가는 뭐 섹터는 화장품, 뭐 엔터 이런 쪽이고 나머지는 소부장, 다 반도체 소부장 반등은 하지. 소부장 오릅니까? 네, 반등은 해요. 근데 미미해서 그렇지. 생각만큼 안 올라갔어야지. 예, 뭐 아까 말씀하신 1%? K시텍도 그 소부장 중에 대표적인 거고 K시텍, 한솔케미칼 내가 오늘 소개시켜주라는 종목이 한 2-3가지 있는데 하나는 저기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하고 하나는 중국 관련되는 산업재 하나 이렇게 주 종목은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오늘 장 오르네요. 오늘 장에 오르는 거에 의미를 둘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 오르기는 하는데 물론 뭐 등락을 뭐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0.8% 한 1% 정도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빠진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막 20% 30%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원익 QNC도 그렇고 원익 IPS도 그렇고 지금 심텍도 그렇고 ISC 뭐 다 전반적으로 일단 오늘 반등에 대한 의미를 찾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 딱 질문했을 때 그렇게 딱 답을 하기 어려운 거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랑 다 다르고 그 다음에 HBM 다르고 레거시 다르고 소재주 다르고 그 다음에 설계주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늘 어제 빠진 거에 6분의 1도 안 올라간다 미미하다 말씀드린 건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거기서 어텐션 될 수 있는 건 레거시 반도체의 상승은 조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어텐션 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폭이 3% 5%가 아니더라도 그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게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K시텍도 아까 비슷한 종류일 거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레거시 소재주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어텐션 하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리노고 ISC가 어저께 빠진 게 얼마인데 그동안 그 저기 마벨 때문에 네. 그 브로드컴에 올라가는 정도 이거 미미해. 이거는 실망스럽고 좀 부족하죠. 지금 트렌드로 가면은 다릅니다. 오케이.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오늘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굳이 얻자면 글쎄요, 약간 순환매의 성격이 저는 강한 것 같아서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산업군들을 조금 더 선별을 해보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쪽도 지금 굉장히 강한데 뭐 한농화성 이런 종목은 지금 12%, 13%대까지 좀 올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고점 못 뚫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수급으로 뚫어버리면 이것도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중국 관련된 그런 컨텐츠에다가 뭐 M17인가? 네, 그거 M83? 아니 그 미키 세븐틴? 미키 아. 17 그것도 제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제가 이제 영화를 좀 보고 와봐달라고 했는데 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기생충만큼의 뭐 그런 감동은 없었다. 그냥 기대가 너무 높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기는 하더라고요. 봉준호를 기대하면 기대 이하고 그냥 그렇죠. 일반 영화를 기대하면 기대 이상입니다. 그 정도? 네, 그래서 일단 봉준호 감독이 묻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그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어제도 벅스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벅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막 음반, 음원 또 이런 내용들에서의 좀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화장품 쪽도 대부분이 뭐 마녀공장 같은 거 보시면 위아래가 또 똑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16,000원 하던 게 지금 2만 원대 초반, 21,000원 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오늘은 수단매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쪽으로 지금 엄청 쏠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 자체는 코스피가 0.8% 정도 마이너스 요 정도에서 좀 버텨주는 것 같고요. 이따가 뭐 좀 커다란 변화가 없다면은 요 정도에서는 나스닥 하락에 비해서는 좀 잘 방어를 했다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어때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면 잘하는 겁니다. 코스닥은 또 저기 양전했어요. 0.1% 플러스로 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근데 그런 고민은 있어요. 지금 저기 코스피도 0.8% 마이너스지만 이제 어제 제가 SM 편입했을 때도 약간 미국 관세 모멘텀으로 올릴 수 있는 거는 어거지로 좀 많이 올려놓은 것 같다. 그래서 쉬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중국 모멘텀을 조금 반영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만약에 오늘 이거를 반전을 시키려고 하면 무언가 조그마한 명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명분으로 이거를 빨강색으로 돌려놓을까 생각하면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기사가 빵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약간 뭐 사실 중국도 얘기한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움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네. 묻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뒤늦게 반영이 되는 거긴 한데 뭐 일단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주가 추이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기슴치레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네. 요즘에 많이 날려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좀 강한 상황이어서 저는 조금 이제 낙폭이 단기간에 많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뭔가 이슈가 있다거나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가 또 터질 때마다 슝슝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아서 좀 시간 나실 때마다 리포트를 많이 읽어 두시는 게 많이 유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럴 때는 리포트를 좀 많이 읽어보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들이 조금씩 좀 회복이 되고 있네요.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해주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좀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클리오나 실리콘2, VT 같은 이런 종목들 2%에서 4% 정도 올라와주고 오스코텍도 6%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줍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반등이 두드러지고 코스피 시장도 역시나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데 대형주가 좀 많이 무너져서 약간 이런 고민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른 나라가 빠질 때 혹은 한국이 올라갈 때 이때 이제 조방변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잘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방변이 이렇게
좀 비실되면서 위에서 가격 부담을 받으니까 조금 확 분위기 반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뭐 미국이 이전 빠졌는데 이 정도 하면은 매우 선방. 조반분 대신 다른 것들 17위만 해서 어떻게 기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정도. 뭐 삼성 하이닉스도 동참 못하지만 조반분 포함해서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키를 맞추고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조금 볼까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1,100억 정도 던지고 있고요. 기관이 550억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인데요. 227억. 반대로 기관은 코스닥에서 207억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760억 팔고 있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급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제일 많이 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약간 좀 안 보이던 종목군들이 꽤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는 삼성전자를 일단 던지니까 또 이제 프로그램 매수 추이를 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매매 보시면 장 초반부터 지금 좀 밀어버리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시에서 변곡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나 네. 아니면 계속 쭉 미는 상황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 것들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삼성이 네. 33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6억, 유한양행이 125억, 이게 1등, 2등, 3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해서 또 포스코홀딩스가 256억, 83억, 52억이니까 사실상 이제 매도의 상위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1,000억 정도가 나가지만 뭐 사실 뭐 그렇게 엄청 한쪽으로 쏠려서 빠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 매매에 따른 좀 바스켓으로 던지는 흐름이어서 이게 항상 위험할 때는 특정 산업군으로 많이 쏠려서 던지면서 지수가 끌려 내려갈 때가 조금 타격이 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은 뭐 너무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 이전에도 좀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잖아요. 좀 더 떨어질 때마다 우린 좀 주워보자. 그렇게 얘기를 좀 드려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니 나스닥이 플러스 0.53% 올라가니까 브로드컴 효과가 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리는 흐름들이 다행스럽게도 나와서 요게 이제 좀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24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시장 이따가 돌아와서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이나 뭐 이런 거 코멘트 해줄 부분 있으세요? 어떠세요? 전 종목 얘기할 때 아까 그 저기 음. 한솔케미칼 그런 한솔케미칼.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봐두시다라는 말씀을 초장에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여러 섹터 중에서 그 레거시 소재 그렇게 하면은 흔히 사람들이 인식하기 좋은 주식을 삽니다. 특별한 게 아주 판타스틱한 게 없더라도 그런데 밸류가 아직은 부담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중에 하나가 한솔케미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 그 어디죠? 그 중국 얘기했잖아요. 네. 저번에 한번 롯데케미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금호석유. 저는 금호석유 하면 어떤가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합성 고무 쪽의 이슈입니다. 합성 고무고 그거는 자동차에 관련되는 거고 합성 고무 투자들이 많이 줄어서 이게 한번 사이클이 바뀌면 그냥 상승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간 것 같고 전기차들 이런 쪽에 그 고무 쪽에 서플라이 디맨드가 좀 턴을 업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 쪽에서 이슈가 또 되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반, 그 다음에 자동차 반. 이렇게 해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흐름이 조금 어텐션을 많이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금호석유하고 현대제철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대제철은 미리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금호석유 한번 보실만하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을 일단 어텐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리포트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하고 오늘 금호석유 그리고 대한유화 이런 애들 올라가는데 중국 모멘텀도 있지만 롯데케미칼이 6,500억 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했다. 자금을.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 자회사 그 롯데케미칼 루이지애나랑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여기를 지분을 활용해서 6,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조달했다. 그래서 총 1조 3천억 원 규모 자금 확보를 이야기하네요. 본질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게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뭐
부동산 뭐 하도 많아서. 근데 그거 청산한다고 바로 청산이 되겠습니까? 롯데타워 갑자기 그 몇 조 지금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몇 조 내놓는다고.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그리고 다른 종목들 조금 올라간다는 거. 뭐 없으시죠? 뭐 개별 종목으로 코멘트 네, 있어요? 없으면 넘어가고. 있으세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목. 오늘 분위기가 무겁네. 금요일이라서 그런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메리츠 왜 떨어집니까? 메리츠. 많이 올랐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메리츠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얼마나 더 말씀해 갈까? 주세요.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 기사에 그 회장님 그 여러 가지 여태까지 올라온 게 있죠. 이지영 회장보다도 지분이 어쩌고저쩌고 한 거, 우리나라 시장도 제조업하고 물론 다르지만 금융 쪽에 여러 가지 노력한 거에 프루트, 네. 과실을 이제는 주가에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서 기사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얼마나 더 할까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죠. 그 시점이 이제 초입에 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많을걸요? 어제부터? 거기에다가 이제 홈플러스. 네. 뭐 그것도 있죠. 근데 홈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두가 다 걸려 있죠. 국민연금도 1조 걸려 있고 이제 카드 그 걸린 것도 4천억 걸려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가 만약에 좀 애매하면은 정부가 네. 나서지 못하면은 이 애매한 시점에 그게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소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쪽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다 안 걸린 데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위험 노출액이 2월 말 기준 1조 4천억 원이 전체 금융권의 노출 위험액이다. 네.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메리츠 캐피탈 등 메리츠 금융그룹 3사의 익스포저가 이 중에서 1조 2천억이래요. 그러니까 1조 4천억이 전체 금융권의 노출액인데 메리츠 그룹의 익스포저가 1조 2천억이다. 그러니까 거의 90%에 달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홈플러스 전반적으로 또 하락한다는 거. 홈플러스가 아니죠. 메리츠 관련된 종목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한 본부장님 오늘 좀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수혜가 이마트예요. 이마트. 네, 9만 원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있죠. 이마트.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라는 게 여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2개. 2개 좋아요. 네, 저는 일단 농심 좋아 어제 보여요. 단가로 농심. 좋지. 네, 농심 좋아 보이고 농심 같은 경우는 뭐 라면값 인상도 있지만 전일에 일단은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고 뭐 이제 풀무원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따라줘야 되지만 요거 괜찮아 보이고 일단 전 구리 관련주 뭐 이구산업이나 풍산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눈앞에 보시면은 다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 바뀌는 초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뭐 여기는 이제 관세 트럼프로도 또 주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지면 농심은 좀 방어주 성격 그리고 이제 구리 쪽은 뭐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개슴츠레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뭐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지금까지 본 장에 대해서 오늘은 요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분위기가 대충 이렇다. 이런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실 미국장이 떨어진 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증시는 막 그 정도로 막 공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도 나왔었던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전부 관세가 문제예요. 관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관세만 조금 턴이 되는 상황만 생기면 저는 뭐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그냥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압박할 건 확실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눌리면 좀 분할 매수로 그냥 편안하게 관심 있는 산업군들 좀 관심 있게 봐보자 정도로 그냥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 오늘 금요일이라고 특히 뭐 특별하게 그런 건 특별한 건 없고. 네, 그렇습니다. 반등을 좀 많이 하네요. 코스피가 0.6%까지 낙폭을 좀 줄였고 코스닥은 0.3%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죠. 김장글 본부장님도 여태까지의 뭐 네.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전략. 대형주가 안 가더라도 네. 그 어저께 낙폭 과다했다가 올라가고 중국 이슈가 되고 저는 그 방산 조방변에서 방산은 버틸 거라고 보여요. 아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 탄하기 전까지는 방사는 버틸 거라 봐요. 유럽의 그 피어 그룹이 빠지지 않는 한, 예. 삼성 하이닉스가 올라오지 않는 한, 그다음에 유럽의 피어 그룹이 빠지지 않는 방사는 어여ገ연 버틸 겁니다. 조방부의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거 버텨주고 넘버하고 그 관계 넘버에서 이슈가 별로 안 되는 화장품.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본원님 포함해서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국 쪽 이렇게 십실반하면은 장은 그렇게 많이 빠질 거는 없어요. 물론 트럼프가 흔들흔들해가지고 좀 신경이 쓰이고 홈플러스도 있지만 그것을 지려밟고 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수익률 대결 클로징벨에서 하는 거는 뭐 제가 100% 이겼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아예 끝나버렸죠. 예. 게임 끝났죠. SM이 이렇게 폭등하잖아요. 예.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봐봐요, 맞잖아요. 코첼라랑 중국은 SM이라니까 이번에는. 근데 시장이 저는 약간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SM을 넣은 건데 만약에 시장이 반등한다면 요거는 종가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자신은. 아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보로노이 많이 보로노이? 빠지나요 오늘? 보로노이? 보로노이 없어요. 저 근데 팔았잖아요. 손질했잖아요. 네, 관계 없잖아. 익절했잖아. 익절했으니까 네, 가지고 있을 걸. 2%를 또 추가적으로 오르네. 더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실전 매매하면 무조건 먹는 차트여서 50주 신고가인데 들고 가야지. 근데 뭐 저는 제 그릇을 압니다. 떠나간 기차에 저는 침 흘리지 않습니다. 네. 야 보로노이 진짜 잘 간다. 아쉽다. 어차피 뭐 가짜 매매인데 아쉬워해서 뭐 하겠습니까? 기분 좋잖아요. 아니면 어차피 기분이 오히려 안 좋죠. 안 좋은 거야? 그럼요. 아, 그거 당연하죠. 가짜 매매하면서 슬쩍 하지. 누가 뭐라 뭐 그러나? 검찰 조사 받으려고 그거는 보로노이 같은 종목 하는데 어떻게 선행 매매랍니까? 큰일 나죠. 안 돼요, 안 선생님면 돼요. 하면 안 되죠. 큰일 안 되죠. 나죠.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해도 되나요? 네, 광고?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좋은 거 광고해 주시는 게 좋죠. 네. 어제 그 지금 이부 신혼식 그거죠 어저께. 광고했다. 어저께는 아니고. 그저께 그인가? 이번 주. 했던 거. 그 좋더라고요. 평이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멋있다. 오 생각보다 인간이 좋아. 괜찮네. 볼까? 오. 어때요? 오 서로 생각보다 봐봐. 괜찮네. 보노님. 어. 오, 샤프해졌어. 탑기어 선글라스 BBC의 유명 프로그램 브랜드죠. 탑기어 코리아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탑기코라 그러는데 자동차랑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탄생한 프리미엄 선글라스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태리 사파노사 구찌 선글라스 OEM 공장 제작입니다. 동일한 품질로 구찌 공장이랑 동일한 품질로 제작된 하이엔드 선글라스, 초경량, 오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진짜 초경량의 가볍다. 우수한 착용감도 좋고요. 부담이 없네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 블랙 로즈 골드랑 시티 다크 블랙, 시티 메탈 그레이. 시티 메탈 그레이가 뭐야? 이게 보노님께 시티 메탈 그레이고 이거는 그거야. 김장열 본부장님 거는 블랙 색깔이 다르죠. 로즈 골드인가? 로즈 골드 맞아요. 그런가 보다. 로즈 골드. 다시 그거 배너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예. 이거 블랙 괜찮은 로즈 것 같아요. 골드인가? 그거는 골프용인 거 같네. 골프용이야 이게? 아닌가? 맞나 보다. 블랙 로즈 골드, 시티 다크 블랙, 시티 메탈 그레이. 알겠어. 제 거가 우리 게 시티 메탈 그레이다. 다크는 아니고. 다크 블랙은 없는 것 같고 블랙 로즈 골드 맞는 것 로즈 같아요. 골드. 네. 로즈 골드. 자, 그래서 요게 좋은 게 뭐냐? 1+1 특가로 드립니다. 1+1. 야. 그래서 하나씩 색깔을 고르실 수 있고요. 핫딜가는 진짜 싸게 드린다, 싸게. 1+1인데 탑기어 코리아 선글라스인데 39,000원에 드려요. 39,000원. 두 개에 39,000원? 두 개에 39,000원. 와, 진짜 싸네. 야, 이거 여러분 거저 아닙니까? 날씨도 이제 봄 야유회 갈 타이밍인데 좋네. 뭐 뭐라 그래? 브랜드, 그러니까 뭐 저기 채널 브랜드로 따로 나온 그런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디스커버리도 있고,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포르쉐 디자인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탑기어
탑기어 선글라스. 비행기. 저팔계 닮았대요. 아, 저팔.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아니, 가벼워요. 제 안경보다 훨씬 가벼워서 좋아. 아 근데 요거는 약간 저처럼 말상인 분들이 더 어울리긴 하겠다. 말상이. 이게 좀 좁네 여기가. 간격이 좁아요? 이 간격이 좀 좁네. 이거 똑같은 다 그림 비슷한 건가? 바꿔보실까요? 네. 혹시 다른가 싶어서. 좀 다른데? 저는 좀 다르다. 오케이. 좀 다르다. 이거는 저한테 안 어울리네. 근데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야? 관광지에서 물건 파는 사람. 아이 뻥튀기 하나. 유심 관광용 유심 파는. 맞아. 유심 아저씨. 그거 한번 써보세요. 좀 모르겠어요. 좀 다르긴 느낌은 다른 것 같아. 괜찮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괜찮네요 두 분이 있어도. 네. 어쨌든 그래서 선글라스. 보는지 한번 그거 한번 써보라 그래. 선글라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장수 해도 될까요? 약장수? 브리츠 비즈 프로 9 무선 이어폰. 장시간 착용해도 압력과 염증이 없는 오픈형 디자인으로 귀 건강까지 고려한 최적의 착용감 브리츠 무선 이어폰도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끼는 거지? 이렇게 끼는 건가? 이어폰?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좀 느낌이 다르다. 색깔이 다르니까 확실히 다르네. 같은 사람이라도. 이어폰하고 있잖아요, 본부장님. 아니, 이어폰. 이어폰이야 뭐 안 네. 들리는 거. 자, 정말 편한 오픈형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무슨 경호원 같네,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자, 3번. 네, 3번 들어갑니다. 네. 총으로 경호원. 자, 장시간 착용해도 압력이랑 염증이 없습니다. 오픈형 디자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귀에다 꽂는 게 아니에요. 귀에다 얹는 겁니다. 귓볼에 근데 얹는 이게 거구나. 좀 약간 서라운드 사운드로 되네요. 그래서 염증 없고요. 고탄성 형상 기억 소재 적용을 해서 귀에 꼭 맞게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을 합니다. 운동할 때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좋고요. 주변 소음 감지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완충 후에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요게 브리츠 거 뭐 잘 아시잖아요. 브리츠 브랜드는 이게 원래 최저가가 89,000원이에요. 최저가가. 최저가가. 근데 핫딜가가 69,000원. 싸네. 네. 69,000원입니다. 69,000원. 너무 좋다. 안 떨어져. 오픈형이다. 위아래. 오케이. 머리 흔들리다. 안 떨어져. 너무 좋네. 굿. 끝.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선글라스 그리고 요거 무선 이어폰 2개 다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삐끼 같다고요? 이거 안 들어간다. 중국 패션 피플 같다고요? 사오정 같다고요? 사오정. 무슨 말씀이세요? 어마어마한데. 자, 그러면 두 분의 자료 이제 봐야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먼저 한번 가 볼까요? 네.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그러세요. 딱 핵심만 네. 간결하게 두 가지씩으로 네.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무슨 일인지 혹시 궁금하신 분도 있을까봐. 이거는 시간이 있을 때 오후에 됐는데 보안 AI 소프트웨어 청바지의 곡괭이 이름은 거창했는데 리포트가 뭐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증권가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리세션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대충 다 얘기했으니까 네. 서머리하는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네, 김장일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거 먼저 하시죠.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약간 애매한 얘기 듣고 싶으세요? 김장일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거 먼저 하시죠. 그러면 이거 네. 합시다. 네. 트럼프 관세. 관세하겠습니다. 관세. 네. 네. 사이코 드라마. 트럼프 관세 시나리오를 보면서 미국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오, 아메리칸 사이코. 그렇지. 그리고 한국에서 코멘트 나온 게 부침개다. 그런 나옵니다. 사이코 드라마가 분신경 가네. 네. 뭐 그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면 잘 춤을 춰야 되겠죠. 예측은 못 하겠죠. 내일 무슨 말 할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하고 나서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진짜 그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이 많이 빠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다 관세 유예해 줬잖아요. 유예해 준 거잖아요. 자동차 말고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유예해 줬는데 네. 근데 문제는 또 바꿀 줄 모른다. 그리고 한번 해놓으면 장기화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비관론이 세서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겁니다. 물론 브로드컴 실적 나오기 전 얘기입니다. 네. 한국도 우리 상호관세 무슨 반도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통상부 자원에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워싱턴을 가서 읍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전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간 게 산자부 아니에요? 어디 누구 장관 갔어요? 가가지고 산자부 맞나? 산자부가 갔잖아요 이미. 네. 네. 가서 저거- 누구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워싱턴 DC에 가서 품목 및 상호관세 관련해서 한국을 제외시켜달라고 마지막 읍소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판 가서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 댄싱 그래요? 댄싱 잘 추기 위해서 또 앞서서 간다고 합니다. 산자부가 최근에 간 건 뭐죠? 산자부가 최근에도 알래스카 하나 있었고 알래스카 알래스카. 있었지. 그다음에 방위 방위는 저 다른 데. 방위는 다른 데. 방위는 다른 알래스카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가긴 오케이 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가긴 갔어요. 예.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또 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 일정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고 리세션은 별로 좋은 얘기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요거 알래스카 무슨 일이 있는지 알래스카가 프로젝트가 꽤 큽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LNG 수출 미국의 수출 중에서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꽤 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미리 침을 발할놓은 침이 있습니다. 네 2월 7일인가 며칠 날그 총재 있잖아요. 기시다 하여튼 그 총재하고 미리 협약을 맺어서 조인트 벤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얘기한 건 한국 너도 온다면 우리 오픈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치가 없지 않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그런 얘기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개발 수혜가 없지 않으니까 이게 많이 걸렸어요. 윤리문 받을 때 검토해 봐라 이런 리포트입니다. 이게 시작하면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년부터 이렇게 피드 받고 뭐 하고 하면은 그러면 올해 피드 받으면 내년부터 가동이 아니고 착공 시작해서 2030년 목표를 하는데 하여튼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도 LNG 수입하잖아요. 알래스카 해가지고 수입하면은 그래서 조금이나마 단가가 싸다고 합니다. 이게 간격이 거리가 좀 짧아졌기 때문에 예. 파나마는 보다 싸고 다만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워낙 추운 나라니까 4개월 정도는 너무 추워서 공사를 못 한대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지만 원가적으로는 해볼만 하다. 근데 일본하고 어떻게 나눠 가지게 되는지 같이 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 참여 관련되는 뉴스가 먼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지분 참여는 누구냐? 한국 어디였지?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이 자원 개발 측면에서 지분 참여 이런 식의 발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 리포트인데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저는 풀이 1시간 동안 있었고요. 이게 되면은 여기 수혜는 뭐냐? 이것도 있고요. 이런 게 잘 되면은 자꾸 뭐 채굴 하고 뭐 하게 되면은 사실은 관광 같은 것도 좋아요. 관광 같은 거. 그 세아자강 이런 게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가서 되돌림이 있는데 그런 거 하여튼 관계에서 이 리포트 아까 읽어보라는데 이 리포트 읽어보시면 합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관련되시는 분 포스코 인터 한국가스관 얼마까지 기다릴까? 이거 이것도 동의하셔서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동의합니다. 전 잘 모르지만 제가 농심하고 저기 뭐 이렇게 삼양식품 잘 몰라도 이거 갈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이마트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말 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호석유 리포트도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네, 이상 끝. 요거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뭐 어떤 뭐 의도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네네. 그냥 순수 궁금증. 네. 김장현 본부장님이 이런 리포트 보시면은 네. 저런 자원개발사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김장현 본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매우 논리적이고 네. 딱 숫자에 논거해서 네. 딱 밸류에이션을 때려가지고 어디까지는 오르겠다라고 계산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왔죠. 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알래스카의 자원개발 미국이 야 너 1%만 먹어 아니야 너 10%까지 줄게 아니야 너 그냥 5%만 먹어 아니면 네가 돈 다 내고 넌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 밸류에이션과 이거 투자 뭐 좋게 생각한다고 가져오셨으면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신지 이거는 이마트라든지 그 뭐지 삼양식품 네. 제가 얘기할 때 뭐 이랬잖아요. 네. 뭐 경동 나비엔 얘기하고 이런 거 몇 가지 얘기했던 거 반도체보다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정밀하게 넘버와이즈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식도 너무 많이 올라가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아직 갈등이 있고 이런 거는 더 허술하긴 하죠. 그리고 이게 시작하는 게 내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가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항공 포스코가 그 대왕고래 때문에 개박살났잖아요. 네. 그 사람들 포기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게 다시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까 말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누들목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되면은 지금 팔 필요는 없겠다. 갖고 계신 분한테는 그 목표 주가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애널리스트 그것까지 제가 동의 여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리포트의 의미는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리포트를 보시고 어느 정도 동의하시면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로 피본 분들은 조그만한 모멘텀일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의 재료가 좀 남아있기는 하다 정도. 그 그렇죠. 정도 레벨로 보시면 네네네.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오늘 알아야 될 헤드라인만 쏙쏙 뽑아 오셨죠? 네. 예. 근데 뭐 일단은 요 삼성전자 제안서 삼전. 넣었다.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유리기판 올라간 게 요 삼성전자에 제안서를 넣었다.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가 유리기판 쪽 관련된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가지고 시간에부터 막 꿈틀꿈틀거리고 오늘 장중에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뉴스가 추가적인 플로우가 나온다면 아마 유리기판 쪽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을 거고 또 브로드컴이 오늘 미장에서 본장에서 많이 달려준다면 또 다음 거래일까지는 뭐 유리기판이 또 조금 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일단 좀 꼽아봤고요. 야, 이건 진짜 아쉬운 게 어제 민트가 종목에 대해서 그 명박대전 수익률 대결 종목을 고민할 때 보노님이 제일 처음으로 한 얘기가 유리기판이에요. 맞아요. 캠트로닉스가 오늘 한 8% 정도, 7, 8% 정도 갑니다. 네. 민트한테 딱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남의 말을 좀 들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차피 지기는 했을 텐데 태광 아니네 이거 모르겠네. 오늘 태광이 2.5% 올라가고 캠트로닉스 했으면은 캠트로닉스가 지금 8% 올라가니까 모르겠었겠네요. 그쵸. 장중에는 캠트로닉스 많이 올랐어요. 10몇 프로 올랐어요. 14% 갔었네. 그러니까 어제 딱 얘기했는데 별로 안 내켜 하시더라고요. 아쉽습니다. 모르겠다. 하루 만에 역전될 수 있었는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이따 클벨에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유리기판 제안서 네. 넣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앞에서도 했을 것 같긴 한데 이중 가격제 이거 좀 노이즈 확실한 노이즈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요. 배달 앱을 쓰니까 이제 가격이 매장이랑 다르지. 배달 가격이랑 달라요. 이게 피자 같은 데는 매장에서 먹으면 더 비싸고 그 되게 기형적이 됐죠. 포장으로 해가면 막 30% 할인해주고 배달하면 또 이제 할인 별로 안 돼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막 다 다르고 그렇다고 또 재밌는 게 홀비를 받는 데가 또 있습니다. 배달해가면 할인해주지도 않아요. 근데 배달을 또 해가면 배달료를 또 받아요. 홀에서 먹으면 홀비라는 걸 또 받아요. 원래는 홀비는 음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고깃집 가서 상차림비 받는 약간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근데 이중 가격제라는 게 홀비가 더 싸다는 거예요? 아니면 홀비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비가 홀- 배달보다는 싸죠. 배달보다는 홀이 싸다? 네. 그게 이상한 거지. 왜냐면 오프라인이어서 매장 가게를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홀이 더 비싸야지 맞는 건데. 홀이 더 비싸게 맞는 거라고요? 그렇죠. 왜요? 배달이 더 싸야 맞는 거지. 애초에 음식값 설정할 때 그런 걸 쓰잖아. 인건비랑 다 포함해서 그 가격이 나온 잠깐만. 거죠. 아니지. 배달이 더 싸야지. 왜냐면 만두 같은 것도 포장해서 나가면 더 싸잖아 원래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가게를 안 쓰잖아 오프라인 가게를. 배달비가 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서 픽업하는 거는 홀에서 내가 먹는 것보다 싸게 해주는 게 맞지. 만약에 저기 자리를 차지하고 1시간 동안 먹어. 5,000원이야. 근데 집에 가져갈 거니까 바로 가져간다. 손수 와서. 그럼 사실 그건 싸게 해주는 게 맞고 배달은 배달비만큼 차지가 맞는데 그러니까 배달이 이제, 앱이 워낙 커졌으니까 그게 훨씬 크다는 게 또 문제고 홀은 홀대로 또 인상시키고 그러니까 쌍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제 생각은 이거예요. 배달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가맹비나 그러네. 이런 거 배달 수수료를 내잖아요. 어. 그게 홀에서 먹는 가격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 가격 부풀리기입니다. 배달 쉽게 수수료가 조금 그러니까 문제가 가격 차이가 되네.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이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도 배달 잘해줬는데 지금도 해줘요. 해주고 지금 있어요. 최소 주문 걸려 있고. 아 그래요? 두 개. 최소 주문 걸렸지. 집 앞 딴깻집은 해주긴 하는데. 그러니까 따로 연락하면은 뭐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수수료 해가지고는 안 해줘. 왜냐면 배달 앱으로 통해서 하니까. 그래서 전 배달료 비싸지고 나서부터 사실은 저는 배달을 거의 안 시켜 먹어요. 그래요? 네, 저는 거의 안 시켜 먹고. 좋은 사실 건 저도 아니죠. 치킨을 좋아해서 이렇게 치킨 시키잖아요. 치킨 너무 비싸요. 가서 내가 픽업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통닭 같은 거 저는 그런 걸로 사 먹거든요. 근데 이게 배달료가 붙으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지. 가끔씩 이제 뭐 저도 쿠팡이나 이런 거 쓰니까 거기서 이제 할인해 줄 때는 쓰긴 하는데 좀 거의 안 쓰게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는 거의 안 쓰고. 네. 아무튼 그런 게 오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기사의 골자는 뭐예요? 요게 아까 이제 네. 외식 물가 상승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주범이다. 지대한 영향을 준다. 사실 그래서 교촌이나 이런 쪽이 문제가 많은 게 교촌이 사실 배달료라는 거를 집어 넣으면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거는 좀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어쨌든 이런 이게 계속 올라간대요. 뭐 가맹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영업자가 생존하기가 점점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의 월급은 거의 동일하잖아요. 잘 안 오르잖아요. 근데 물가 오르는 게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밖에서 먹고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게 되고 그럼 그들은 매출이 줄어드니까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월세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런데 문제가 농심이나 되지 이런 거는 원재료비 때문에 가격은 올리고 않을까. 그래서 집에서 먹는 것도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다음 기사가 농심 2분기부터 그래요. 가격 인상 효과 본격화해서 목표가 많이 올렸습니다. 45만 원에서 50만 원. 오늘 4%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했습니다. 2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 본격화. 이게 가격 5% 오르잖아요. 그 마진은요. 가격 한 7%면 마진은 11% 올라요. 그 효과 저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저께 오르고 오늘 오르는 이유가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마진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저께 사는 게 맞죠. 어제 올라갔어도 사실은 그렇게 계산하면 5% 7% 올랐어? 사실은 그러면 이익 따지면 10몇 프로 오른다는 거야? 하루에 뭐 안 올랐어? 한 번 더 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농심이 1등이죠. 농심 1등. 국내에서는. 그렇죠. 국내에서 삼양은 아니지만 그러면 삼양하고 딴 데도 좀 있다가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 농심 올렸는데 1등 했는데 아마 정보 나서 갖고 다시 빠꾸에 안 하면 그러면 걔네들도 가격을 올린다고 보면은 그런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거기도 빨리 팔면 안 되는 거야. 가격 오를 게 곧 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통닭 한 마리 8,500원, 두 마리 16,000원이었다고. 맞아요. 8,500원도 아니었죠. 더 쌌죠. 두 마리에 5,000원이었어요. 두 마리에. 지금은 뭐 타조만한 거. 진짜요? 그 꼬치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냥 아주 옛날에는 닭이 쪼만했고 가면 갈수록 커진 거 아니에요? 에이,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닭이 크지 않았어. 가면 갈수록 쪼그매졌지. 쪼만해진 거. 예. 아니 그저 싼 거. 온셈이라 그래서 약간 닭과 병아리의 중간 걔네를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즘 치킨 시키면 배가 안 부른 거구나. 그렇지. 옛날에는 진짜 오골개들 맞아. 막 이만했어. 컸어. 닭다리 하나 먹으면 엄청 배불렀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먹을 수 있었어. 이만했어. 내 팔뚝만 했어. 이렇게 셋이 먹을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닭다리 하나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나 먹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혼자서 먹어야 돼. 다 버리는 옛날에는 시골에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닭을 한 마리 고아. 그러면은 그 닭곰탕 가지고 또. 그걸 일주일을 먹었어. 닭이 너무 커서. 맥기는 먹어 확실히. 맥기는 진짜 먹어. 그거 당연하죠. 국물하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다니까. 진짜. 배고프다. 브라질 저리 가야 닭이 진짜로. 닭이 타조 엄청 커. 소세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 진짜라니까. 소스 같이 들어간 거 아니야? 스승 아니 진짜 그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이상한데? 예, 뭔가 거기 이상한데? 저기 그 있어. 지금은 거기가 어마어마한 아파트촌이 됐죠. 그 역시 양지마을이라고. 만남꾼이네. 강동구에 그 명일동 고덕동 뒤에 그쪽에 양지마을이라고 많아. 있어요. 양지마을. 내 학교를 그쪽에 다녀갖고 거기 어디 다녔어요? 그 동북고등학교라고 천호동 둔촌동에 있는 거. 둔촌 거기 거기 내가 고등학교 다녔어. 아, 그래서 그래요? 그쪽 쪽은 좀 알지. 둔촌. 옛날 얘기니까. 둔촌 주공.
둔촌, 그치. 저희는 다 그쪽 살았어요. 친척들이 둔촌동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시골이었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도 40년 전 얘기니까. 40년 전? 40년 전 되게 살기 좋았죠. 고등학교. 예, 정이 있었어. 동네는 가난했는데 그럼. 정이 있었어. 갤러그 하더라도 게임 방에서 공짜로 옛날에 주고 막 그랬어요. 둔촌 주공이 타워 팰리스였어요. 옛날 그때는 40년 전? 그치 타워 팰리스였어요. 갑시다. 왜요? 집에 가야 돼. 재밌는데 가야 돼. 한 시간 중에 제일 재밌는데 지금이 어딜 가요? 뭐라 하실 것 같아요. 칭화대 구락군이라고. 내가 왜 구락군이야? 저도 그래도 40년 전 아니지만 36년 전에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예? 강동 성심병원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 25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양지마을. 그럼 잘하시네. 나보다 많아야지. 나는 한 6년 정도 더 인터페이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가입시다. 2분 남았어. 요거 하나 해야 돼요. 네. 광고하시고. 네. 아트 투어? 자, 강동구 둔촌동 시골 얘기, 옛날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여러분은 뉴욕을 한번 가보시면 어떠련지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진 미국과 현재 시장, 투자자 여러분 고민 많으시지요? 뉴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지, 뉴욕에서는 어떤 뮤지엄들이 펼쳐져 있는지 우리 미국 투어 4기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 투어랑 파이낸스 투어 같이 하는데 피디님 요거 한번 띄워주세요. 아트 화장실 갔다 오셨구나. 아트 투어랑 파이낸스 투어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프로님은 파이낸스 쪽을 담당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랑 세미나 요거를 쫙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원경 교수님은 아트 투어. 그래서 어떤 작품들, 그 작품에 대한 배경들, 그리고 그때의 시대상들 이런 거를 쫙 잘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빠르게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도 있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아까 저 옛날 얘기 그거를 그거 한번 딱 하면 좋은데 걸어서 추억 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얘기 싹 딱 10분만. 오프닝 벨 특집 해요? 예? 오프닝 벨 특집으로 한번 해요? 너무 좋죠. 이야기권으로. 장이 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을 때. 폭락하거나 그러면 아니잖아. 오늘도 그래요. 오늘 괜찮았지. 오늘도 이제 별로- 괜찮은 거야. 뭐 똑같잖아요. 코스닥 1%, 그렇지. 0.1%, 코스피 0.6% 네. 마이너스. 그럼 오늘 플러스. 클벨 자료 준비해 오지 마요. 네, 준비가. 왜 작아져요 갑자기? 오늘은 두 분이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민트를 잘 위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그 명박대전을 폐지를 해야겠어. 명목대전. 안될 것 같아. 너무 압도적이라서. 이거 어떻게 중학생이랑 호날두랑 같이 축구 경기하고 있는 거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때 그 얘기했어. 그 얘기만 빼. 아 이게 뭐야 이게? 호날두가 조기 축구 해가지고 야 초등학교 여기 축구 제일 잘하는 놈 나와봐. 근데 나와. 근데 너 축구 잘해? 1대1 할래? 근데 손흥민이가 엄청 잘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 한국에 돌아오면 조기 축구에 나가잖아요. 네. 얼굴 가리고. 손흥민이가 그래도 같이 잘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더 있는 거예요. 손흥민 근데 이제 시간 때. 바이에른 뮌헨 간대요. 아 그래? 네, 건너서 그럼 바이에른 들으니까 뮌헨 갈 수도 있대요. 뭐 오래 있었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못하는 사람하고도 네. 같이 이끌고 잘 하더라고. 지금 토트넘 몇이죠? 몰라. 아마 떨어졌어. 그래서 저기 민트도 잘 데려가라고. 빨리 가라. 초등학생하고 네. 고등학생이 뭡니까? 알겠어요. 자, 이따가 여러분 10,000분이 넘게 계시는데 꼭 클로징벨 오셔서 민트를 꼭 위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또 푸하 하면서 웃으면 아니 그렇게 하면 어때? 오늘 얘기한 정보들을 해가지고 민트한테 네. 한두개 빨리 가야 돼요. 4개 5개 주고 네. 여기서 골라라. 고르는 거 네가 해라. 한 아. 5개 차림표 주고. 그게 뭐 초등학생이지 그 뭐 스푼 피딩이잖아. 초등학생이라면 본인이 지금 얘기해놓고 아이고. 초등학생 그렇게 여기 힘들다며. 그렇게 종목도 자기가 못 고르면 예금해야지 주식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5개 주면 아이고야. 참. 없자 그죠 막. 가보겠습니다. 이따 클로징벨 꼭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만 혼날 것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실 거예요. 화이팅 하시고요. 이따 3시 20분에 꼭 여러분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